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오늘도 NSW주의 코로나 소식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NSW주에서는 신규 감염으로 818명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어제는요, 753명으로 감염 사례가 줄었죠. 오늘도 희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비보가 전해졌네요. 오늘은 919명을 기록한 건데요. 이는 코비드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호주에서 보고된 가장 높은 일일 사례수라고 하네요. 최악의 기록이 NSW주에서 세워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제 오후에 시드니 서부에서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여성분 외에도 80대 남성이 혼스비 쿠링가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고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만허스트에 있는 그리우드 에이지드 케어에서 코비드19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이 에이지드 케어 시설과 관련된 세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노인분들이 취약하셔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NSW 전역에서 현재 코비드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전날까지 NSW주의 600만 명이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는데요. 어제 추가로 12만 5천 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NSW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죠. 어제는 화이자가 미국 FDA 정식 승인을 받았고요. 점점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레즈 클리안 총리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9월에 약간의 자유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오늘 내각회의를 갖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아울러 이번 주 시드니 남부와 서부 지역에서 16세에서 39세 사이에 예약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12개 지방정부의 우려지역 밖에 거주하는 16세에서 39세의 젊은이들 또한 이제 화이자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주 후반에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 총리는 NSW 주민들에게 오늘의 기록적인 사례 수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리는 주의 예방접종률이 여전히 중요한 수치며 봉쇄가 완화되기 시작할 때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70%가 2차 접종을 받으면 도허티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라 사례 수에 집착하지 않고 입원 비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례의 수는 관련성이 적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입원율과 전염 가능성을 줄이고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총리가 말했던 코로나를 독감처럼 다루며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기가 NSW주에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 총리는 시드니의 남서부와 서부 교외 지역이 여전히 보건당국이 우려하는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길포드와 어번, 메릴랜즈와 그레이스톤, 그랑빌과 펀치볼, 야구나와 블랙타운이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 웨스트미드 병원 직원 3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동료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격리 조치됐었던 일이 있었죠. 당시 병원은 직원이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며 환자 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서부 지역에 감염자가 늘어나자 현재 웨스트미드 병원은 코비드19 환자의 구급차 이송을 줄이고 응급수술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웨스트미드 병원은 약 1,500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약 121명의 직원이 병동에 있습니다. 또한 집중치료실에는 약 23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원 1명당 거의 13명을 치료하고 있는 거네요. 이와 관련해서 브래드 해저드 NSW주 보건부 장관은 병원 직원들이 압박 상황에 직면해 있고 많은 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고보건 책임자인 캐리 첸트 박사는 사례의 급증이 NSW주 접촉 추적자에게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코비드19 테스트 결과를 보내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검사 처리 기간이 지연되면서 사람들이 3일 전에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처리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감시 테스트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NSW주의 위기 내각은 오늘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들에게 주어질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호주인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있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펍과 바에서 음료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스콧 모리슨 총리는 크리스마스에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하며 보더 간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계획에 동의하는 주와 영토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서호주와 퀸즐랜드주는 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인의 6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모든 주의 통일된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24%만이 주와 테리토리가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과연 보더가 개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어제 퀸즐랜드주에서는 보더를 넘어온 트럭 운전자 2명에게서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보였지만 오늘 음성 사례로 재분류됐는데요. 이에 따라 며칠째 신규 감염 제로를 기록하고 있는 퀸즐랜드는 안전을 계속 도모하기 위해 2주 동안 주간 핫스팟에서 넘어오는 이들에게 호텔 격리 시스템을 일시 중지합니다. 일시 중지는 빅토리아주와 ACT, NSW주에서 도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나스타샤 팔라쉐이주 총리는 호텔 검역소의 변경이 시스템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방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입국 허가를 받아 퀸즐랜드에 온 사람들의 85%가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정오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은 패스 신청권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도착 시간이 새롭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의 수용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요즘 퀸즐랜드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하지만 사별과 의료 절차와 같은 사유로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ACT주에서는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어제는 30명의 신규 감염자를 기록하더니 오늘은 9명의 새로운 지역 감염자들이 보고됐습니다. 감염 사례는 나날이 늘어날 것이라고 앤드류 바 주총리는 말했는데요. 현재 ACT 전역에는 10,000명 이상의 밀접 접촉자와 400개 이상의 노출 장소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주에서는 오늘 45명이 신규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백신 접종에 나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신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62명의 새로운 사례를 기록해 총 210명이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난민 소식에 대해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아프간 난민 3,000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아침 아프간 난민 비행기가 애들레이드에 도착해 호텔 검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인 100명의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인도주의적 비자를 받은 후 애들레이드의 메디 호텔에서 앞으로 14일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세 번째 송환 항공편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주 카불이 탈레반에게 함락됐을 때 카불에는 약 130명의 호주 시민이 있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군에 의해 카불에서 총 1,700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카불에서 호주군의 활약을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현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진정한 영웅이자 자비로운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최소 3,000명의 아프간 난민을 향후 10개월 동안 호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스콧 모리슨 총리는 밝혔는데요. 연방정부는 더 많은 난민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스콧 모리슨 총리는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다른 국가의 인도주의적 공약에는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모두 몇 년에 걸쳐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주의적으로 2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이들 나라들과 동등한 숫자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명확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또한 호주가 공식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아프간인만 재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호주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택시를 탈 때 승객들이 운전자가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주요 택시 회사의 예방 접종을 받은 운전자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회사로 13캡스인데요. 13캡스는 M 예약을 통해 예방 접종을 받은 운전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확진자 동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스필드를 오가는 트레인에서 확진자 동선이 추가됐는데요. 이 소식 화면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